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주 구조 초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단 연간이 있고 월간, 시간, 시지, 일지, 월지, 그 다음 연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비겁, 이 비겁이라는 것이 어떤가요? 일단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함께 가는 공동 이제 운명체 같은 것입니다. 이게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안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간에게 호의적인지 아니면 비협조적인지 그건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비겁이 일단은 어디에 있냐, 어느 궁성에, 어느 궁에, 궁성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일단은 연을 보게요, 연. 연에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보통 보게 되면 근데 이제 비견과 겁재를 합쳐서 이제 비겁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견은 일간과 비슷한 거예요. 비슷. 성향이나 뭐 행동이나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겁니다. 근데 겁재는요, 음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나 성향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일간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좀 체력도 좋고 신체적인 능력도 일간보다는 좀 우월한 어떤 존재들이 이 겁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통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겁. 우리가 이제 비겁이 어느 궁성에 있으면 어떠냐 뭐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궁성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천간은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난 곳. 여기는 숨겨져 있는 곳. 여기는 대중적인 곳입니다. 대중적.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천간은요. 근데 여기는 개인적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곳입니다. 지지는요. 물론 이제 일주하고 시주는 또 이제 여기는 나만 아는 곳, 나만 아는 그런 가정, 나의 취미 공간 뭐 이렇게도 되고, 여기는 이제 사회공, 사회적인 곳, 국가적인 곳 해가지고 이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내가 사는 사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곳. 여기는 이제 또 나만의 공간 뭐 이렇게 나만 아는 곳 이렇게도 되지만, 일단은 천간 지지로만 봤을 때는요, 천간은 대중적인 곳, 드러난 곳이 되고, 지지는 숨겨져 있는 곳이고 개인적인 곳, 이러한 곳이 됩니다. 그럴 때 만약 연간에 비겁이 있다, 이렇게 자, 연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 자리입니다. 국가 자리. 좀 큰 사회, 또 일간 대비 먼 사회입니다. 여기는 국가가 아니고 지방입니다. 지방. 사회,
고향 같은 곳입니다. 여기는 연주는 고향이 아닙니다. 타향입니다. 타향. 그리고 작은 사회. 그 다음 가까운 사회. 이렇게 됩니다. 여긴 먼 사회. 국가적인 곳, 큰 사회. 뭐 직업적 큰 조직. 뭐 이런 것도 됩니다. 연간에 비겁이 있다는 것은요, 내 사주에 만약 예를 들어서 연간에 비겁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곳에 먼 사회, 큰 조직, 국가적인 환경 이러한 곳에 나와 비슷한 비견겁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상궁도 됩니다. 조상궁. 여기는 이제 부모궁. 부모 형제궁이죠. 이렇게. 조상궁에 비겁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로 내 조상 같은 사람들이, 이런 비겁들이 많은 거예요. 또 그리고 조상궁이기 때문에 내 형제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이 국가궁이기 때문에 나보단 손 윗사람일 테죠. 그래서 내 형제 중에 형 같은 사람이 조상궁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 쟤는 형이 있구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아, 쟤는 이 일간이 사주의 주체 아닙니까? 쟤는 형이 있구나. 친구가 많구나. 큰 조직에, 큰 사회에 다니는 그 친구나 형제나 동료들이 많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없고 월에 있다. 비겁이. 비견이나 겁제가 이렇게 있다.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작은 사회, 내가 사는 사회, 내 부모궁에 비겁이 있는 겁니다. 부모궁에 내 형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쉽게 가고 자주 가고 내가 사는 사회에 이 비견겁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연간은요, 내가 가끔 가는 곳입니다. 가끔. 타향이거든요. 만약 내가 이제 부산 사람이다 라고 치게 되면 서울 쪽에 가면 비견겁제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내 고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내 고향에 가기만 하면 일단은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없고 여기가 있다 하게 되면 내 고향에는 친구들이 별로 없고 내가 아는 친구들, 동료들, 형제들은 다 서울 쪽에 가서 사는 거예요. 서울에 가야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타향에 가야만이. 물론 이제 서울만 얘기했는데 내가 부산이다 얘기했을 때는 어디 대전에 그쪽에 있는 거예요. 좀 약간 큰 곳에. 물론 대전이 부산보다는 좀 작죠. 그래서 여기 큰 조직, 큰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부산에 살면 여기는 서울 쪽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쪽에 가면 비견겁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비견겁제가 과연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 여긴 없고 여기가 이제 비겁이 있다 하게 되면 내가 사는 사회에 가까운 사회에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 내가 사는 사회에 친구들도 많고 경쟁자도 많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비겁이 있다. 이렇게 비겁이 있다. 이건 모두 다 아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 월 천간에 있는 비겁은 누가 봐도 아, 쟤는 친구가 많네 하는 거예요. 야, 너 친구들 많아서 좀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에 비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여기에 있다는 것은 이 시간은요, 취미 공간, 동아리 활동, 비밀 공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곳에 비겁이 있다는 것은 얘는 이런 사람은요. 내가 사는 사회에 아니면 국가적인 환경에는 비겁이 없고 여기만 있다는 것은요. 주변에 딱 봤을 때는요. 주변에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이렇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직장 끝나고 내가 가는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에 뭐 볼링 치는 곳 아니면 골프 치는 곳 헬스하는 곳 이런 곳에 가면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곳에 다니게 돼요.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교류보다는 자기의 여기가 시간이 자기 개발을 하는 곳이거든요. 자기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한 곳에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러한 곳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다는 사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지에 천간으로는 비견겁지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은 이 일간은요. 여기 비견겁지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일간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막 교류가 많고 한 사람으로 일단 안 보여요. 일단 겉으로 보여질 때는요. 근데 이제 지지는 자기 개인적으로 다니는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지에 비겁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암암리에 가서 이렇게 자기만 알게 살짝이 만나서 오는 거예요. 이런 비겁들은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비겁들이 국가적인 환경에 많은 거예요. 누가 봤을 때는 비견겁제를 만나는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근데 자기 혼자 스리슬쩍 국가적인 환경에 가서 큰 사회에 가서 서울에 가서 부산 사람이 서울에 가서 친구를 만나오긴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만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가서 살짝이 만나오는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그건 이제 사주 구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월지에 이제 비겁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까운 사회잖아요. 문만 열고 나가면 만날 수 있는 비견겁제들이 있긴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지는 약간 내성적인 성향이 있어요. 천간은 약간 외향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천간에 비견겁제가 있으면 상당히 이걸 대놓고 이제 만나는 것이고, 여기는 대놓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소심하게 만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이쪽에 이제 비겁이 있으면 이제 사람을 만나더라도 약간 좀 드러내놓지 않고 약간 이렇게 좀 조용히 아니면 가끔 뜨멍뜨멍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지에 비겁이 있다. 이건 자기 취미 공간이 있는 곳인데 취미 공간에 만나는 이제 비견겁제가 있긴 있는 것인데 취미 공간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데도 더 조용하게 만나는 은밀한 관계에 이제 비겁이 있는 거예요. 이 시지가 이 공간이요. 이 시지가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밝은 곳이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 사주의 간판 같은 거예요. 이 사주를 딱 쳐다보게 되면 여기가 가장 먼저 보여요. 타인의 눈에는. 여기는 가장 어둡고 이 사람만 알고 있는 곳이에요. 보물창고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보물창고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이제 비견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만나는 이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비견겁제는
특히 겁재는요. 겁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겁재가 가장 비견은 일간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겁재는 우호적이지 않다. 우호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겁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의 정제를 가장 좋아합니다. 정제. 그래서 이거 겁탈할 겁자에다가 재성제자를 이제 쓰게 됩니다. 이렇게 겁박하는 거예요. 재성을 겁탈한다. 이 재성은 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제는 이 일간에게 뭘까요? 부인입니다. 본부인 같은 거죠. 또 돈입니다. 차곡차곡 쌓아놔둔 곡간의 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장 분탈하려고 하는 성분이 겁재입니다. 겁탈하려고 하는 성분이 겁재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견보다도 이 겁재가 상당히 일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인데요. 본부인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분이잖아요. 겁탈하려고 하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겁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제 그 비견 겁재가 있든 간에 이렇게 있든 간에 이 비겁이 우호적인 상황이 어떤 것일까요? 비겁은 정제, 재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러면 이 비겁을 우호적이게 만들려고 하게 되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비겁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회유해서 우호적으로 변질시켜서 나의 동료로 만드는 것이고 1번. 2번은 하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강력하게 제어해서 내 쫄딱으로 만들어서 통제한 성향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우호적으로 만들려고 하게 되면요. 사주에 비겁이 있어도요. 식상이 있으면 우호적이 돼요. 나의 정제를 겁탈하려고 온 그 도둑놈 같은 그 겁재에게 식상, 이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겁재가 와서 어떤 여기 그 재성적인 결과가 있어요. 근데 겁재가 와서 자기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식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같이 노력해서 벌어보자. 두레나 품앗이 같은 그런 걸로 같이 노력해서 도와서 같이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식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비견겁재가 있어도 식상이 있으면 상당히 우호적인 동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 겁재가 들어왔는데요. 말을 안 들어요. 겁재가 상당히 강력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병화일간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월지가 이제 오화가 돼요. 이렇게 오화. 그러면 이거는 겁재이거든요. 겁재인데 무시무시한 겁재입니다. 보통 양인이라고 하긴 하는데 일단 겁재입니다.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이거는 식상으로 통제가 잘 안 돼요. 무기토라는 어떤 그런 식상으로 통제가 잘 안 됩니다. 너무 조열해서 너무 뜨거워서 병화 자체가 이 오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염천지절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겁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관성으로 강력하게 제어를 해야 돼요. 임수 같은 걸로. 개수도 좀 가능성이 있겠지만 임수, 편관 같은 걸로 강력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식상으로 말을 안 들어요. 만약에 여기가 병신 일주다. 이거 재성이잖아요. 물론 편제긴 하지만 재성이잖아요.
이 재성을 이 겁재가 호시탐탐 노려요. 이 돈이잖아요, 돈. 돈. 이 병화일간이 자기 발 밑에 돈을 잔뜩 깔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오화라는 겁재가 이 재성을 화극금으로 다 가져가 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분탈되는 것입니다. 내 부인 뺏길 수 있는 거거든요. 편재, 아리답고 애인 같은 편재를 이 오한테 뺏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만약에 여기 월간이 임수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안 뺏겨요. 이 관이 있잖아요. 편관. 수국화로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게 안 뺏기게 됩니다. 물론 이 임수는 여기에 지장간 임수, 신, 무, 임경인데요. 이렇게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임수가 투간된 거예요. 이쪽으로 쫙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일 때는 또 관성으로 겁재를 임수라는 편관 관성으로 겁재를 수국화로 통제하기 때문에 또 안 뺏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주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사주구조 초급 각 궁성에 비겁이 있으면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